안녕하세요, 해강호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은요 약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8% 카카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0.2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이 그래도 하락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두 종목은 인터넷 업종으로 두 종목이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종목이 그나마라도 시장 대비해서는 덜 빠지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10월 오늘 2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2일 실적부터 또 징검다리 연휴를 거쳐서 우리 금요일 내일 모레 또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10월 전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가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지 않으면서 그나마라도 좀 버티고 있는데, 자, 시장을 주도하면서 약세를 보이는 종목은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나요, 투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정말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최악입니다. 지금 어떤 종목보다도 삼성전자가 가장 안 좋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뭐 7월 달부터 7월 여기 고점부터 보면 가장 안 좋습니다. 투자자분들 한번 돌이켜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여기 8만전자 뭐 9만전자 얘기 나올 때 분명히 증권가에서는 더 사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분명히 더 살아있고요. 목표 주가도 더 올리니 많이 하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9만 전자 가느냐, 뭐 10만 전자 가느냐 등등 얘기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고점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정말 뭐 여기 기술적 반등 요거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나요? 반등다운 반등이 결국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8만 전자 때 또는 8만 8천 원대 여기 고점에서 더 간다라고 해서 이런 데서 샀으면 상당히 또 고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지금 그러면 주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내려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이 시장 약세를 주도해서 이끌고 내려가고 있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보면 우리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가격 이평선 기준으로 보세요.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네이버가 추세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흐름이고 카카오도 역시나 조금은 더 낫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마냥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카카오가 뭐 네이버가 좀 버티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 뭐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뭐 빠진 것을 좀 감안하면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라도 최근에 지금 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뭐죠? 전쟁이죠. 바로 중동발 이 전쟁 이슈입니다. 전쟁이 결국은 우리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월가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부각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릴 거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불확실성들이 간밤에 미국 증시를 어쨌든 낙폭으로 끌어내렸고요. 최근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자분들 전쟁 이슈가요. 부각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연속적으로 안 밀립니다. 연속적으로 안 밀려요.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차를 충분히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기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것은 뭐냐? 전쟁을 이슈화 시키지 않고 미국 증시 또는 뭐 선물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유 가격 강세를 보였었죠. 자, 요거 한번 원유 가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국제 유가입니다. 원유 선물 가격 이렇게 10월 1일자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금 가격도 한번 볼까요? 금 가격은 오늘은 좀 조정 나오는데 금 가격도 최근까지 9월 26일까지 신고가 갱신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잖아요. 금 선물 가격입니다. 역대급 지금 고점 가격이에요. 지금 금 사기가 좀 두렵죠? 네,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지부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으면 전쟁 그렇게 시답지 않구나. 전쟁은 크게 확전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기사를 뿌리고 있고 여기저기 막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시는 뭐 그닥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설명드릴게요. 연속성 있게 주가가 크게 밀리면 그건 전쟁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세력들이요. 투자자분들 항상 세력들은요 플러스 알파 누구를 가지고 있나요? 누구를 이거 끼고 돌죠? 언론들을 가지고 끼고 돌아요. 투자자분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언론 다 끼고 돕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자꾸 언론들을 좀 더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검찰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꾸 그거를 제도적으로 강제로 분리시키지 않으면 끼고 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엄청난 연계성이 있는데 어떻게 안 끼고 돌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리시켜놔도 사법적 리스크를 떠안고도 끼고 도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가 됐든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언론이 됐든 이건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끼고 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동발 이슈 악재들을, 그 전쟁 이슈를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시장을 끌어내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미국계 세력이 됐든 영국계 세력이 됐든 이들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고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끄집어내리면 급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세력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게 미국계 자금이 됐든 영국계, 유럽계 자금이 됐든 대체로 그들 자본들이 우리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외국계 세력들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하면서 끄집어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만 가지고 끄집어내리지 않잖아요. 항상 주도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바로 미국 증시를 먼저 끄집어내리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로 놓고 봤을 때는 국가별로 놓고 봤을 때 최대장주는 결국은 미국 증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님들 오늘 장중 반짝 반등 나온다고 해서 웃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카카오 네이버가 하락을 주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웃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눈 부릅뜨고 오늘 밤에 또 보셔야 돼. 전쟁 이슈를 가지고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연속적으로 더 하락하는지, 아니면 이틀, 3일, 뭐 또는 더 며칠간 또 급락을 하는지를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한 게 아니거든요. 시작한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국제유가 원유 선물 보여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도 막 지지부진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바닥 잡고 좀 올라오는 모양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증시하고 다소 좀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쟁 이슈를 가지고 만약에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자산인 위험 자산인 이 주식 시장이 급락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러면 국제 유가 그러니까 중동 전쟁발 이슈로 인해서 유가 급등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 투자 여러분들. 유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잘 잡아놨었던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 한번 터져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그냥 전쟁 났다가 뭐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전쟁이 이렇게 늘어지니까 그런 거지. 중동 전쟁은 아직 본격화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본격화된다는 얘기는 이란이 같이 참전을 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우리가 아직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그냥 80달러, 90달러만 갈까요? 100달러 또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물가 또 올라가. 그러면 금리 인하하던 거 스톱할 수도 있어요. 스톱할 수 있다니까? 야, 금리 인하, 야, 잠깐 스톱해봐. 저 물가 좀 다시 좀 더 보자. 물가 다시 보고, 조금 더 천천히 갑시다. 일단은 금리 인하 스톱해놓고 좀 천천히 봅시다. 물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 금리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반복하면, 야, 우리 페드, FOMC 회의 주최하는 우리 페드 신뢰성 떨어져. 야, 일단 금리 인상 못하더라도 일단은 인하를 스톱해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곧 뭐냐? 야, 뭐야?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던 것을 지금 일단 스톱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예고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데서는 약간 좀 벗어나잖아요. 그쵸? 물가가 오르든 말든 뭐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크게 물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커머스 부분에서도 커머스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내수 시장이 아무래도 좀 둔화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소 좀 방어주 위주로 좀 갑니다. 왜냐면 제조업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여러 가지 뭐 전기라든가 뭐 우리 저기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용해 가지고 막 공장 돌리고 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제조업은 아니니까 다소 좀 우리 업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보통 방어주로 보거든요. 그쵸? 우리 전통적인 제조업들 있잖아요. 공장 돌리는 굴뚝 업체들 있잖아요. 전기전자,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들 있잖아요. 그들이 영향을 아주 대표적으로 크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방어주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19 당시 얘기나 뭐 또는 이런 어떤 전쟁발 이슈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블랙스완적인 성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생되기 확률이 좀 떨어지는, 우리가 원치 않았었던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 이런 어떤 전염병들이 발생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이것은 뭐 카카오 네이버라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상황들에서는 방어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같이 이제 급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도 뭐 단순히 카카오 네이버에 몰빵하신 분들은 뭐 극히 드물시겠지만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카카오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을 좀 이용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해가지고 현대차, 뭐 셀트리온, 삼바 등등 해가지고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은행주들 좀 괜찮네.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들도 대표적으로 내수주, 경기 방어주, 그쵸? 얘네들도 굴뚝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빨간불. 그러면 시장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뭐 급락오르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얘네들마저도 KB금융, 신한지주, 뭐 카카오, 네이버 대표적으로 우리가 굴뚝주가 아닌 방어주 개념의 주식들이 막 다 같이 급락 나온다. 보험주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거 전쟁 쉽게 볼 게 아니구나. 야,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좀 이제 시장에서 반영 안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중동에서 난리다.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된다. 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주가가 위에서 꼭대기에서 미국 증시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일간 차트 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요거 조금 이제 제가 큰 그림 보여드리면 월간 차트 보세요. 이게 뭐 수개월간, 수년간 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미국 증시잖아요. 연간 차트로 연간 차트가 여기서 안 나오네요. 그러면 연간 차트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나스닥 100 선물 여기 연간 차트.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어때요? 역대급 갱신한 가격이 올해입니다. 올해. 여기 올해 7월 11일 18,670포인트대. 그런데 지금 역대급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종가가 얼마인가요? 나스닥 종합 차트 기준으로 고작 4%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로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4% 빠진 가격이에요. 말 다 했죠. 이제 남은 달수가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이번 달 포함해서. 올해 연말 마지막 4분기 앞두고 만약에라도 연간 차트 그러니까 한 해로 놓고 봤을 때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는 거면 시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아주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윗골이 달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전쟁발 이슈로 크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인데 위에 최고가 가격은 여기고 중심 가격 우리 17,500포인트대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내려가게 되면 미국 증시 여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바로 요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V자형 반등 나왔고 여기에서도 버텨 주십사 했는데 떨어졌다가 지금 겨우겨우 다시 반등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땡큐 해야 돼. 이거 왜냐면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거거든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냥 N장 패턴을 그냥 내려 꽂는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럼 얘가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17,500포인트 또는 여기 추세대를 잘 유지해주고 버텨주면 다행입니다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와 이거 정말 투자자분들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는 17,500포인트가 내려가면 또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겁을 먹어야 돼. 이거 겁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내려가는 즉시 이것은 겁을 먹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V장 반등으로 나오니까 다행인 거지. 내려갔는데 반등 안 나오고 이렇게 내려 꽂아버리면은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1년만 올해 이거 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감은 꼬리 달고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년에 이렇게 아래로 꽂아버리면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또 말이 씨가 되니까 이거 일단은 패싱 하자고요. 주식시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는 방어주로 버텨주길 바라는 거죠. 네. 요즘 같이 그래도 좀 버텨주면 시장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 이런 전쟁발 악재들이
오히려 나중에 또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기지만 우리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뭐 반등다운 반등 흐름이 아니라 수년째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가 매수라고 카카오 네이버를 밑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쵸?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은 대부분 이미 많은 주식들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막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더 빠져가지고 3만원, 2만원대 간다? 무조건 집문서, 땅문서 들고 나와서 사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 올라올 때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바닥에서 그냥 또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단기 바닥 잡고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지금 좋다 웃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우리 10월 달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우려들이 그러면 불식되고 뭐야 이스라엘이 세게 치고 이란도 보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쟁이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스톱되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뭐 트럼프가 됐든 뭐 해리스가 됐든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면 뭐 전쟁은 거의 뭐 동식될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해리스가 되면 왠지 전쟁 못 막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왠지 중동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뭔가 좀 전쟁 끝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우리 그런 느낌은 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모르겠어요. 해리스가 정답일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저기 뭐냐 우리 악당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분명히 느껴지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그 전쟁을 좀 무모화시키고 또 트럼프가 막말도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좋아지는 그림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저기 뭐 휴전을 한다든지 뭐 전쟁을 이제 안 하는 개념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저기 그 중동 전쟁도 어쨌든 좀 일단락되는 그림들 그러면 뭐 그 분위기 그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더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리 인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변수가 항상 문제이지 변수 없이 그냥 원하는 방향대로 가주면 시장은 오르락내락하면서 결국은 좋은 그림으로 가거든요. 오늘 시장 얘기로 많이 해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할게요. 자, 우리 카카오는요 10월달 그러면 이들 최대 변수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변수로 악재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카카오는 최대 지금 4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평선 대략 37,350원 우리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가격 있죠? 징글징글하게 여기 진짜 계속적으로 이런데 저항 맞고 있는데 여기 돌파 안착되면서 시장이 좀 완화된다 그러면 43,000원까지 좀 열어놓고 보자. 네. 우리 또 10월달에 또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고요. 또 실적 시즌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 카카오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는 19만원 정도 때까지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대외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북한입니다. 네, 북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뭐 어제 국군의 날 뭐 그런 북한에서 진행하는 이런 쇼 행사들을 우리 한국에서도 2년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꽝스러운데 왜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극과 극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극과 극으로 대치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대치 상황으로 가면 반드시 스파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투자 여러분들. 반드시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네, 전쟁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투자 여러분들. 손 박수가 손 박자가 박수가 이제 세게 나오려면 손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양쪽이 부딪혀야 결국은 소리가 강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에이 난 됐어 너하고 안 싸워 무시해버려. 우리 뒤에 뒷백 더 많거든. 내가 왜 굳이 무리해가지고 이런 군사에다 돈을 많이 투자해? 우리 뒷백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왜 굳이 북한하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왜 굳이 싸우려고 내가 여기 중간에서 그냥 중도만 지키면 되는데 왜 이걸 싸우려고 자꾸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려는 거지? 저는 그걸 의문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극과 극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지? 극과 극으로 가는 방향에서 가장 코드 숨치고 좋아하는 쪽은 어디예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조금 좀 안 맞는다, 그쵸? 느낌이 없다. 여기 북한, 여기 한국 이렇게 가자고. 여기 이렇게 가자고요. 오늘 시장적인 얘기들 좀 많이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한국이 자꾸 대치상으로 가는 분위기를 가는 것은 누가 가장 코드 숨치고 좋아할 일이지? 미국이 좋아할 일인가? 미국도 뭐 좋아할 수도 있죠. 그쵸? 뭐 미군 부대라든가 뭐 무기들 자꾸 갖다 팔 수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투자님들. 그쵸? 일본이죠. 쉽게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일이 제발 좀 나라. 우리 좀 육지로 좀 옮기게. 이거는 뭐 예나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섬나라 하도 지진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쵸? 쓰나미 걱정해야 되고 육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입장에서는 먼 일이라도 좀 나길 바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들을 왜 우리가 이걸 나서서 지금 하느냐는 얘기죠.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 나면 안 돼. 전쟁 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받아요? 투자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서민들이 피해받고 그리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피해를 받는 거지. 누가 그러면 저기 멀쩡할까요? 결국 대통령하고 정치인들은 도망다니기 바쁘고요. 그냥 지휘하느라 바쁩니다. 결국은 게임하듯이 자기네들은 위에서 그렇게 지휘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들, 시민들, 군인들 죽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들을 결국은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는 뭐 원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벌어지면 안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들을 보세요. 지금 뭐 하루가 멀다고 중동 전쟁 관련돼서도 계속 뉴스 나오죠. 그런 상황들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식이면 원하셔도 되는데 그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옆에서 씩 웃고 있는 이 일본 요거 꼴배기 싫어서라도 전쟁 절대 나면 안 된다. 전쟁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 여러분들? 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투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를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일본은 그렇지 않으면 저 섬나라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자의 방향에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들이 국내 증시에도 주식 시장에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자꾸 극과 극으로 가버리면, 지금 어때요? 이 저기 우리 계속 쓰레기 그 오물풍선 자꾸 날라오죠. 그것은 지금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날리면 어떻게 돼? 투자는 자꾸 날라가면, 우리 한국으로 날라오면 우리가 둔감해진다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항상 그런 전술을 많이 쓰죠. 자꾸 미사일을 동해로 던지고 이쪽 서해로 던지고 자꾸 날려요. 자꾸 던지면 둔감해진다니까요. 나중에 실제로 전쟁 났는데 이거 전쟁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뭐가 날라와서 자꾸 시험 발사한다고 하니까. 실제 나중에 전쟁이 났는데 투자자들 혼란 겪기 이전에 전쟁이 난 거야 안 난 거야, 지금 어디 민방위 훈련하는 거야,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은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미국 지금 대선을 앞두고 11월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10월달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다시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ICBM이라도 또 발사를 하면서 동해 바다나 또 이쪽으로 막 쌓아 붙이는지 모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내 증시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외국계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 그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가다가 여기 이제 아시아로 이제 오는 거죠. 아시아로. 이 돌아버릴 일이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 이 상황들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뭐 한 몇 개월 뒤 또는 뭐 내년으로 갔을 때 또 엄청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잘 방어가 돼서 주가가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최고의 기회가 되려면 무기인 내가 현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이 없으면 나중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지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 나와서 무기를 다 소진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 부분들을 투자자님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이제 뭐 시간상으로는 뭐 오후장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다소 이렇게 약세로 전환하고 또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일 또 휴장이기도 하고요. 전쟁 이슈들이 지금 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이 극으로 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고, 그나마라도 최근에 좀 반등 나와서 조금 좋아질만 했는데 중동 전쟁이 이렇게 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